DB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회사. 이 말 반만 맞습니다. DB손해보험을 한 줄로 말하면 장기보험으로 미래이익을 쌓고 자동차 일반 보험으로 손익을 조절하고 투자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손해보험사예요. 오늘은 딱 6개만 보면 끝납니다. 뭘로 돈 버는 회사인지, 요즘 실적이 왜 흔들렸는지, IFRS 17 시대의 핵심 CSM이 뭔지, 자본 체력과 배당이 가능한 구조인지, 미국 포테그라 인수의 진짜 의미, 투자자가 분기마다 체크할 항목 10개. 1. DB손해보험. 돈 버는 구조부터 한 줄로. 손해보험사는 돈을 2번 벌어요. 1차 수익 보험 영업. 보험료 받고 사고진료비 지급하고 사업비 쓰고도 남으면 이익. 2차 수익 투자 수익. 받은 보험료를 채권 대출 대체 투자 등에 굴려서 수익을 냅니다. 즉, 보험사는 보험료 장사가 아니라 보험 손익 투자 손익의 합으로 실적이 움직입니다. 이 사업 포트폴리오 자동차는 유명하지만 장기가 엔진이다. DB손해보험의 보험은 보통 세 덩어리로 봅니다. 1. 장기보험. 2. 자동차 보험. 3. 일반 보험. 팩트체크. 최근 기준으로 보험 수익 비중은 장기보험이 절반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시장에서도 DB손해보험의 핵심 경쟁력은 장기 보장성 기반으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3. IFRS 17 시대 핵심 단어 CSM. 여기서부터가 보험주를 보험주답게 보는 포인트예요. CSM 앞으로 벌 이익을 아직 인식하지 않고 쌓아둔 통. 쉽게 말해 미래이익 저수지입니다. 장기보험을 수익성 좋게 팔면 CSM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CSM이 조금씩 이익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보험주 분석은 이제 이번 분기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CSM이 늘었는지, CSM이 어떻게 풀렸는지, 손해율 의료비가 CSM을 깎지 않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팩트체크.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시장에 알려진 DB손보의 CSM은 13조 원대 중반 수준입니다. 다만 자료에 따라 보험 계약 마진이 14조 원대로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정의기준서 범위 표현 방식 차이로 숫자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땐 절대값보다 추세를 보시면 실수 확 줄어듭니다. 4. 최근 실적 외형은 성장, 순이익은 소폭 둔화. 여기서 숫자는 깔끔하게 한 번만 정리할게요. 팩트체크. 2025년 연간 연결 잠정 기준으로 매출 약 23.0조 원, 영업이익 약 2.38조 원, 순이익 약 1.79조 원. 그리고 전년 대비로 보면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은 소폭 감소한 흐름입니다. 그럼 질문, 왜 줄었냐? 보험사는 보통 이럴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보험 손익이 눌렸거나 투자 손익이 출렁였거나 둘 다였거나. 팩트체크. 2025년 3분기 누적 공시 흐름을 보면 보험 손익이 전년 대비 약해진 반면 투자 손익은 개선된 모습이 함께 나타납니다. 5. 2025년에 보험 손익이 흔들린 대표 원인 4개. DB손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손보업 전체가 같이 겪는 이슈도 섞여 있어요. 의료비 실손 청구 증가, 장기보험 손익을 흔드는 1순위 변수입니다. 일반 보험 대형 사고 재난성 손해, 한 방이 크고 분기 실적을 휘게 만들어요.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압력, 정비비 부품비 사고 빈도 보험료 인하 등이 겹치면 바로 타격입니다. IFRS 17 가정할인율 변화, 보험 부채 평가가 흔들리면 기타 포괄 손익이나 자본 측면에서 체감이 커집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보험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가면 보험 손익이 눌리고, 그걸 투자 수익이 얼마나 커버하느냐가 그의 실적을 만듭니다. 6. 손보 성적표 합산 비율을 모르면 끝까지 헷갈린다. 손해보험의 핵심 지표는 이거예요. 합산 비율, 손해율, 사업 비율. 100% 아래면 보험 영업이 기본적으로 남는 구조, 100% 위면 보험 영업이 기본적으로 버거운 구조. 그래서 분기 실적을 볼 때 순이익 얼마보다 먼저 체크할게. 자동차 손해율, 장기 손해율, 일반 보험 대형 사고 여부, 사업 비율. 이 4가지예요. 7. 자본 체력 KICS는 보험주의 산소통. 요즘 보험사는 이익만큼이나 KICS가 중요합니다.
팩트체크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DB손보의 KICS는 200%대 중반 수준으로 공시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 관점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KICS가 충분히 높으면 배당 자사주 등 환원이 편해지고, KICS가 압박받으면 환원보다 자본확충 보수적 운용이 우선될 수 있어요. 즉,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냐는 질문은 결국 자본이 버티냐로 연결됩니다. 8배당 주주환원 실적이 주춤해도 배당은 키웠다. 팩트체크 2025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DB손보는 주당 배당금 7,600원을 확정했고,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폭이 언급됐습니다. 또 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는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 35% 목표 같은 로드맵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앞으로 분기마다 이 두 가지가 일관되게 보이느냐입니다. 이익이 줄어도 환원 유지 확대가 가능한가? 포테그라 인수 이후에도 자본 여력이 유지되는가? 2번 분석의 하이라이트 미국 포테그라 인수 진짜 의미. 자, 여기서부터 DB손보가 국내 손보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DB손보는 미국 특화보험사 포테그라를 100% 인수하는 계약을 발표했고, 거래 종결은 2026년 상반기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포테그라는 뭐하는 회사냐? 포테그라는 흔히 말하는 자동차 실손 같은 전통 손보가 아니라 스페셜티 보험 쪽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 워런티, 특화된 리스크, 보험 관련 서비스 수수료 기반 모델.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전통 손보는 손해율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만 스페셜티는 구조적으로 다른 수익원을 만들 수 있다. 즉, DB손보 입장에선 국내 사이클에만 갇히지 않고 지역 상품 수익 형태를 붙여서 수익원 다각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10포테그라 인수 리스크 좋은 딜도 체크 포인트는 있다. 인수는 항상 양면입니다. 환율, 규제 승인 종결 조건, 영업권 통합 비용, 자본 비율 압력, 현지 손해율 성장률이 실제로 유지되는지. 팩트체크 글에서 인수 뉴스가 뜨면 인수했다 에서 끝이 아니라 인수 이후 분기 실적에 얼마나 빨리 어떤 질로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11투자 파트 보험사가 채권만 들고 있는 시대는 끝났다.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채권 중심 장기 운용이 뼈대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해외 채권, 대체 투자 비중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 손익은 평소엔 방패, 시장이 흔들리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주를 볼 땐 금리 방향이 매우 중요해요. 금리가 내려가면 당장 채권 평가가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투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고, 보험 부채 쪽 평가도 같이 엮여서 체감이 복잡해집니다. 12결론 DB손보는 세개의 엔진 한 개의 변수다. DB손보를 이해하는 공식은 이거 하나면 됩니다. 엔진 1 장기보험, 엔진 2 자동차 일반보험, 엔진 3 투자손익, 변수 포테그라 인수. 13분기마다 체크할 항목 10개. CSM 잔액 추세 늘었나 줄었나? 신계약의 질 신계약 CSM 마진이 좋아졌나? 장기 손해율 의료 비실손이 안정적인가? 자동차 손해율 보험료 정비비 압력은 어떤가? 일반 보험 대형 사고 원오프가 있었나? 합산 비율 흐름 100% 아래에서 안정적인가? 투자 이익률 변동성 평가손 대체 투자 리스크는 어떤가? KICS 200%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가? 주주환원 일관성 배당 자사주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가? 포테그라 진행 상황 종결, 통합, 실적 반영 속도. 한 줄 결론. DB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 회사가 아니라 장기보험 CSM으로 미래 이익을 쌓고 분기 손해율을 관리하며 투자로 완성도를 높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변곡점은 미국 포테그라 인수로 수익원 다각화를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느냐예요.